백세 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간밤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나스닥도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탑 10개 종목 중 7개 상승, 그리고 탑 100개 중 77개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미국 증시의 하락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 또는 금리 동결 정도, 우리가 기다리는 금리 인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 그 기조가 유지되는 그런 것과, 두 번째로는 중동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위기죠. 왜 미국의 그럼 그 증시가 흔들립니까? 중동에서의 전쟁인데요. 재정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재정 지출이 나갔고 중동에도 재정 지출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달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런데 GDP, 국내 총생 생산 증가율은 연율 4.9%로 집계되면서 깜짝 성장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시점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은 썩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죠. 이럴 때에 비트코인은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죠. 현재 시장 점유율이 3.5년의 최고치입니다. 지금 53%까지 올라왔어요. 지난달에는 48, 49%였는데 지금은 점유율이 무려 53%까지 올라온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른 것도 있지만 알트코인에서 부분적인 상승이고 많은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더미넌스는 53%를 넘어섰고 2주 이상 연속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난주에 무려 18% 이상을 상승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될 때 비트코인 없는 분들은 고민이죠. 이거 사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얼마까지 오를까?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 짚어드리니까 제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인 분석방에 들어오셔서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2300선이 깨졌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자, 2300선이 깨지긴 깨졌지만은 우리가 재무적인 측면을 잘 봐야 됩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이죠. 지금 펀더멘털은 바로 이렇습니다. PER, 선행 주가 수익 비율과 후행 주가 순자산 비율 모두 10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내려도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점차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나스닥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하락이 깊게 나타났습니다만 221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어떨 때는 201선을 활용하기도 하고 241선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증시가 열리는 것은 211에서 220일 사이입니다. 휴일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221선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봉상의 221선 지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좀 멀어 보이죠?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의 221선이라는 지지를 일단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는 제가 피보나치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피보나치를 통해서 지금이 지지받을 자리인가,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어딘가,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피보나치로 봤을 때 피보나치 일정 비율 상황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지표죠.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기록했을 때, 그때부터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여기가 50%고요. 50%, 236, 382, 56, 그 다음에 여기가 628 자리입니다. 자, 628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와서 어디까지? 236까지, 23.6%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382 자리입니다. 그럼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382에서 반등이 기대가 되겠죠. 조정이 깊은 상황에서 이제는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도 나스닥은 이제 반등의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 일봉 상황에서 아까 보셨듯이 221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반등했으니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 아니야?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또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우리 증시의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두 개의 하락 저점을 연결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1, 2, 3죠. 1, 2, 3. 그래서 3중 바닥 자리를 잡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선행스팬, 이목균형표를 오래 공부했는데 선행스팬 이 원자리죠. 선행스팬 원자리는 무엇입니까? 매물대 지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반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어제 2299, 2300선을
1포인트 깨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견조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바닥을 잡고 되돌림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일봉 상황에서 좀 T자형 모습을 만들고 있죠. 아래꼬리 달면서 매물을 흡수하고 올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하락할 때 개파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개파락 크게 나오는 이런 자리들은 메우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도 기술적으로 살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랠리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JP 모건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개인이 주도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들이 작년부터 지난 분기까지 상승을 주도했다 한다면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가 많이 대거 유입됐다는 겁니다.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현물 ETF 승인이 되면 그때 기관의 자금은 더 들어오겠죠. 그걸 확인하고 들어오면 늦을 겁니다. 이미 분위기 상은 현물 ETF 승인을 기정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이 비트코인 ETF 8개에서 10개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승인 여부를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맨 처음 승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크인베스트 1월 10일입니다. 내년도 1월 10일 아크인베스트가 가장 먼저 신청을 했죠. 그런데 아크인베스트를 승인해주고 그 다음 블랙록, 비트와이즈, 위즈덤 트리, 피델리티, 인베스코 이걸 차례대로 승인을 할 것인지 한 번에 승인할 것인지 그 여부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현물 ETF 승인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면 현재의 상승장은 시작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증시의 상승률보다 비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클걸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한적인 부분이 적고 또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자산으로 미래의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는 데다가 기관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얼마나 크게 상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상승률은 굉장히 클 겁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가 ETF 기대감 때문만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도피처를 찾고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에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트코인 더 오를 거예요. 이 채널을 시작할 때에 지정학적 이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언급을 드렸겠습니까? 지정학적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비트코인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저는 지정학적 위기가 올 때에 더 오를 것이라 봤기 때문에 계속 안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즈도 이런 말을 하죠. 비트코인 상승은 전쟁 비용 증가 우려 때문이다. 국채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TF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온다는 겁니다. 국채에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전자산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요소 때문에 비트코인 랠리가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금값 역시 반등하고 있죠. 금과 비트코인 이 두 개의 안전자산이 오른다는 겁니다. 전쟁의 경기 침체에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입증이 될 것이겠고 이제는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보다는 내 재산을 지키는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4,600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세장 시작 이제 초기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왕 매수하는 건 잘 사야죠. 싸게 사는 게 좋겠죠. 현재 일봉 상황에서는 고점에서 머무르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확 치고 가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제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4시간 봉에서는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횡보 상황입니다. 저 횡보 상황을 보일 때 저기서 횡보를 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제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4시간 봉에서는 살짝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매수를 할까? 저울질 하신 분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저울질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매수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인의 저항자리 잡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 때 자릿수 피보나치 쌍봉 상봉 매수는 반대죠.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데 이제 4시간 봉에서 횡보를 하면서 약간 하락할 수 있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는 정체를 겪으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왔습니다. 다만 상승률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깊은 하락은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매수를 저울질하는 분에게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으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매수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너무 먼데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으니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때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코인 정보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7416-26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 롱숏 포지션 안에 코인 차트 분석하는 코인 정보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사셔야죠. 그리고 이전에 보유하신 분들도 더 살 걸 하는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 그분들도 좋은 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될 텐데 그 매수 타점도 이 코인 정보방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꽉 잡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매수를 주구장창 부르짖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어느 타점에서 잘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매수 타점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